우리 강수현 변호사가 평소에 네. 이 오창석 이사장을 네. 굉장히 흠모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매우 흠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죠? 일단은 제가 닮고 싶으면 외모를 닮고 싶고요. 제가 오창석처럼 생겼으면은 벌써 방송계를 평생을 나 정말 치명적인 제가 정말 단점. 오창석의 얼굴 정말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야, 우리 평소에 강수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강수영 변호사님이 이제 깜빡했었는데 방송을 처음 하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예능 유튜브에서 한번 했었고 그 뒤로 이제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도 특히 제가 PK나 TK 출신의 평론가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강수영 변호사님 제가 모르게 뒤에서 엄청 추천하고 다녔습니다. 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이 많아진 거였구나. 역시. 오창석의 그런 평판 평가 때문에. 네. 요즘 실세는 오창석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이제 네. 주변에 PK 사람, TK 사람, 그 서울 사는 사람들은 뭐 동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실제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 많이 다르긴 해요. 다르죠. 네. 어떤 점이 좀 다른 거죠? 저 일단 억양 다르고요. 예. 바보가 이런 사투리에 사투리에 큰 차이가 억양도 있습니다. 다른 거고. 공대로 비유하면 네. 서울은 이제 공대 평서문 이렇게 가는데 부산은 공대 이름절입니다. 이제 경북은 이제 공대. 그렇죠. 아니, 실제로 근데 그 PK와 TK만의 그런 굉장히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TK에서 가지는 감정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좀 이제 후달린다. TK가 약간 TK가 후달린다. 왜냐하면 아니죠. 그 대구 사람들이 부산에 가면은 굉장히 위축됩니다. 건물이 크고 일단 상당히 좀 번화해 있고 해운대 이런 데 가면은 위축되고 우리는 수송못인데 여기 바다가 있어. 아니 예전에 농담으로 어르신들이요. 농담으로 그 경남 지역을 이제 하도라고 해가지고 하도라고. 네. 대구 경북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뭔가 좀 분도 있고. 낮추어 보르는 경향도 있었다 이런 말씀 주신 건데 이제 정말로 선거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6.3 지방선거 판세 우리 오창석 이사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양 진영이 그동안 선거에서 없었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 진영이 너무 빠른 진영 결집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진영 결집으로 이번 선거의 관건은 정말로 집토끼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집토끼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민주당의 결집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워낙 압승 분위기가 빠르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 말부터 빨리 선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평론가들도 시사방송에 나가서 지금 선거하면 민주당이 다 압승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2월, 3월 뭐 장동영 물러가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오세훈을 날리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 완벽하게 자중질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 결집이 보통은 마지막 주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주에 5월 마지막 주에 네.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수의 결집도 2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양 진영이 이렇게 빠르게 결집한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초접전 양상의 뭐 여론조사 결과 발표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쯤에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 1, 2주 전부터 전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진영의 집토끼가 정말 우리 해볼 만한데라고 하면서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수현 변호사 전반적으로 조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이제 키워드를 꼽으라면 이번 선거 특성은 이념 정치의 종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념 정치의 종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선명성 정치의 종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편 아니고 남을 이제 공격을 하기만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표를 얻는 그 구도가 많이 옅어졌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도구를 쓰죠. 근데 별로 인기를 못 끌어요. 특히 당권파가 미는 후보들이 다 뭐 내란 뭐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색깔론 뭐 이런 걸 아무리 해도 별로 소구력이 없어 보이고 진보 진영 특히 이제 대구 선거도 보면 특징적으로 김부겸 후보가 뭐 내란 종식이니 이런 말 뭐 입 밖에도 안 꺼내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실용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의 관점만 계속 어필하고 있어요. 이게 선거판이 어쨌든 후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표를 얻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쪽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옛날에 젖어 있는 거고 민주당 후보들은 현실에 맞게 잘 변모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후보자들은 여전히 좀 선명성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좀 고전을 맺지 네. 못할 것 같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가 정말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판세 숫자에 민감한 경향들이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은 서울, 대구, 전북, 부울경 6곳 정도가 접전 지역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우리 이상님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접전 양상으로 들어간 곳은 뭐 TK와 PK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지역은 지금 여론조사 흐름대로 결과가 그냥 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의 막판 추격세가 매섭긴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여론조사 공표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치면 뭐 정원호 42, 오세훈 32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합쳐야 100이 되잖아요. 옳은 뭉답층은 대부분 절반 이상은 오세훈 후보한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정도 무슨 오차 범위 내 오차 범위 밖의 결과 이런 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최대치 정도로 저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오차 범위 내가 5%다 하면 5% 승리 정도가 되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어서 뭐 10% 차이 난다. 서울에서 저는 그런 건 어렵다고 보고 결국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구도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 구도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판단은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북은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뼈아프죠. 민주당의 압승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갑자기 매서운 추격을 할 줄 알았는데 추격을 뛰어넘어서 지금 벌리고 있는 상황에까지 맞아요. 네. 왔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이제 흔히 말하는 허수가 끼어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같은 민주당 내 계열의 사람들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진실에 가까운 수치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합 접전보다는 무소속 후보의 우위가 돼버린 상황이라 우위 우세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진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죠.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공천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전북 도민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왜 이 사람만 날렸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응축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는 김관영 후보의 CCTV 공개되면 컷오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원택 후보에 대한 뭐 그 감찰도 들어갔는데 이건 약간 털어주는 것처럼 뉘앙스가 모양새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안호영 후보와 초접전 상황에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럼 안호영 후보는 계속해서 다시 하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승복했잖아요. 그럼 이 조직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로 갑니다. 이게 이 표심이 반대로 가면서 이거 그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재심도 안 받아주고 애초에 이원택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와 의심을 전북 도민이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두 조직이 만나고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한꺼번에 김관영 후보로 간 것이지 김관영 후보 억울하게 컷오프 됐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여론조사가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 단선적인 흐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 강수영 변호사 봤을 때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에 몇 곳 정도 이제 가져올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대구, 경북, 전북 빼고는 다 가져올 것 같아요. 13곳을 가져올 네, 것이다. 네, 13곳. 대구, 경북, 전북. 네, 대구, 경북은 뭐 제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대구는 매우 접전 양상이고 여론조사만으로 표징할 수 없는 다양한 여론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일단 대구 뭐 여론 얘기 나온 김에 대구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에 투표할지를 상당히 오래전에 정했어요. 오래전에 어, 정했다. 네,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정했어요. 한두 달 전에 정했는데 추이를 쭉 지켜보다가 내가 원래 김부겸 찍으려고 했는데 바꿔볼까? 이런 분들 잘 없어요. 뭐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변수는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안 하려고 했던 네.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그렇죠. 네. 변화는 없는데 원래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뭐겠어요. 나는 원래 국민의힘 쭉 찍어왔는데 하는 거라지 뭐야 진짜 차 투표 안 해. 이것들이 막 진짜 만만하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이래가지고 악수를 해요. 막 이렇게 악수를 하면은 젊은 30, 40, 50 정도는 별 영향이 없어요. 없지. 뭐야 저거. 그런데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내가 막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래 막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고 불쌍하다. 네. 이래 꼬부리가 어깨도 꼬부가 나이 많이 들었더니 막 눈물이 나더라. 그래도 투표를 해야 안 되겠나. 야, 이게 문제예요. 이런 정서고 심리구나.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평생을 국민의힘 찍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냥 투표장 안 가버릴까? 열받아서. 근데 나왔고 도와달래. 그러니까 그래 막 투표는 해야지. 아이고 내가 뭐 저하가 투표 안 하되 민주당 막으려고 하지. 뭐 이런 정서를. 야. 그러니까 요게 변수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어쩔 수 없다 치면 젊은 세대를 소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해요. 20대. 여기가 약해. 그렇지. 이게 네. 문제예요. 방법을 잘 찾지도 못하고 사실 근데 네.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거 흔들리거든요. 음. 저는 선거 투표를 하러 가는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양대 감정이 있습니다. 양대 감정. 예,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동정심. 맞아요. 동정 투표가 굉장히 세고요. 두 번째 분노 투표입니다. 분노. 쟤네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대구 표심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저 마음으로 김부겸 후보에게 표를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호가 조금 매섭게 추경호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저 동정심으로 조금 김부겸 후보에게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 반대로 또 분노 표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게 맞냐라고 한 대구 이외 맞아요. 지역들 네. 이건 말도 안 된다. 영향을 또 나쁘게 끼칠 수도 있는 네, 거죠. 한번 네. 탄핵된 사람을 갑자기 데리고 와서 우리를 뭐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냥 대구만 갔으면 그나마 덜해. 전국을 돌고 있거든요 지금 박근혜 전 맞아요. 대통령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에다가 플러스 스타벅스 선거하자고 장동국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용진 개인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대를 해버리는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분노 심리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야, 투표를 하는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행태 중에 동정과 분노가 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인데 네. 본인 고향이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동정과 분노의 여론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노인 것 같아요. 분노다. 왜냐하면 그 부산 MBC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다녀간 횟집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서 40명 온다는데 누군지 끝까지 안 알려준다. 오. 횟집 사장님이 그래서 당일에 갑자기 경호원이 들어와서 수색을 하길래 아니 뭔데 누가 오길래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VIP가 오신다 해서 그때 알았다. 아. 당일에 알았대요. 그랬구나. 그래서 쭉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일단은 거기가 이제 영도 남항시장인데 우리가 부산 선거할 때 맨날 북항 재개발하잖아요. 북항 맞은편 남항 여기에요. 그러니까 남항 처음 가셨대요 대통령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고 그다음 또 다른 옆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돌아다니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장시장에 가셨다는데 그 여성 상인분이 요만 안 오면 되지 뭐. 딱 한 문장에 어떤 야, 감정을 부산의 가진지. 감정이 노출이 됐구나. 네, 아니면 네. 부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음의 빚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선택을 받았잖아요. 탄핵이란 선택을 그렇죠.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가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거는 분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서 이제 대구의 대조점은 뭐냐면 저는 여전히 박근혜 소굴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박근혜가 유영아 의원의 공천에 네. 개입했다는 생각을 대구 시민들이 할 때부터 음. 급격히 동정 여론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70대 이상은 거의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향수인 거죠, 향수.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부정이고 나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우리의 젊은 시절의 고생 이런 공로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다. 이런 정서가 좀 아직 남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하여튼 박근혜 후보가 그 또 희한한 착신데 윤석열에 대한 거부 반응은 있거든요. 대구에서도 당연히 그렇겠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덕분에 그래 진짜 탄핵 당해야 되는 거 윤석열이 이런 놈들이지 박근혜는 불쌍한 사람이야. 가족이 없잖아. 부모가 이병헌이 생겼네. 야, 같은 탄핵에도 다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네. 없잖아. 결혼은 안 해가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그래 최순실이 그때 희한한 게 그래가 된 거지. 사실은 탄핵되는 거는 윤석열이 같은 놈이 탄핵됐어야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 이런 희한한 신동욱 최고가 네. 요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재평가되는 움직임이 있다. 네.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서울 사람들은. 그냥 요런 맥락입니다. 야, 동정과 분노, TK와 PK가 이렇게 다른데 박근혜 그러면 TK만 선거운동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겁니까 지금? 아, 네. 저는 이거는 진짜로 모든 평론가들이 뇌피셜의 영역으로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따지면 이유를 그냥 돌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만들면 이유를 다음번에 어쨌든 선거는 질 거니까 국민의힘 때 질 겁니다. 질면 물갈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꿀바른 지역구 특히 이제 TK 물갈이 얘기가 제일 먼저 올라올 겁니다. 그럼 유영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영아가 전국 선거를 박근혜 돌리면서 최고위원을 담보받게끔 하는 거 아닌가? 아, 지도부에 가기 전에 네. 사전 작업으로 네. 네. 유영아만큼은 최고위원으로 밀어넣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일단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영남 패권이 조금 작용한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원래 처음에는 김문수가 선대위원장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박근혜가 뜨면서 김문수가 사라졌어요. 야, 그렇네. 김문수가 싹 김현상인데. 사라졌어요. 네. 네. 그래서 영남 패권과 유영아의 미래까지 생각한 스텝이 아닐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남의 소위 말하는
그 예전에 김상욱 의원이 얘기했었던 언더 찐윤 음. 이런 영남권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지역만 갔으면 내가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전 지역을 돈 건 지금 다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요.